우리는 왜 유머러스한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낄까? 왜 남을 까내리는 개그에 낄낄거리고 야한 농담에 폭소를 터뜨릴까? 유머의 본질을 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참, 미리 경고 좀 할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앞으로는 웃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사이번 개그우먼 장도연. 장도연의 수상소감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레전드 씬 중 하나지. 눈이 안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샴페인을 몇 잔 찌그렸더니 지금 많이 엘르스타일 어워즈에서 한 출연자의 스케줄이 꼬여 진행에 차질이 생겨버렸어. 생중계를 진행하는 제작진들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었겠지. 스태프들은 급하게 수상소감 중인 장도연에게 즉석으로 시간을 끌어달라는 부탁을 했어. 아직 아닌가요? 더 하라고요. 뭐 노래 한 곡 할까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관객들은 물론 손예진과 이정재의 한박 웃음까지 터뜨리며 위기의 3분을 폭소의 시간으로 바꿨지.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게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이토록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장도연은 다른 개그맨과는 조금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녀는 남을 까는 개그는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이 말은 개그를 업으로 삼는 코미디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발언이야. 왜냐하면 웃음은 공격성과 매우 닿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 뇌과학자 라마찬드란 박사는 웃음의 기원이 이를 드러내는 공격적인 표정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어. 우리와 유전자가 비슷한 유인원들을 보면 위협을 가할 때 송곳니를 드러내지. 그러다가 상대와 싸울 의도가 없어지게 되면 안면의 근육도 함께 스르르 풀어지지. 이렇게 공격적이던 얼굴이 반쯤 풀린 표정이 웃음의 탄생이라는 말도 있어. 이 밖에도 웃음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반드시 웃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은 더 실컷 웃을 수 있다. 이는 짐 리스의 소설 한밤이여 안녕의 한 구절이야.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어. 악의적인 조롱에서 나온 것이 곧 희극이다 라고. 토머스 홉스는 웃음에 대해 우월 이론을 주장했는데 웃음이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현재 자신에게 정말 그런 걸까? 자꾸 듣다 보니 설득이 되기도 하지. 몰래 카메라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주인공이 어리석은 설정에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이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고, 레전드 코미디 프로였던 무한도전은 못난 남자들이 고군분투하는 이 황당한 설정이 재미있었고, 엉성하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웃었던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타인의 모자란 모습을 보고 깔깔댔던 나는 우월감을 느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 그치만 우월감만으로 웃음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 몰래 카메라에 속는 사람을 보며 웃을 수는 있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보며 웃지는 않지. 넘어진 사람을 보며 웃을 수는 있지만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을 보며 웃을 수는 없거든. 누군가가 아무리 바보같이 당했다 해도 연민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웃음보다는 진지한 걱정이 앞서게 되지. 영국의 문학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은 유머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유머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 방출 이론, 우월 이론, 부조화 이론으로. 방금 말했던 우월감 말고도 웃음을 유발하는 다른 두 가지 이유들도 좀 알아볼까? 먼저 이것부터 볼래? 방출과 부조화 이론을 동시에 보여주는 굉장한 장례식이 있는데 말이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장례식이야. 슬프고도 엄숙한 여느 장례식과 다름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지.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하관식을 하는 중에 땅속에서 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 셰이 브래들리는 생전에 미리 녹음해둔 목소리를 장례식에서 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 눈물을 흘리던 추모객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폭소를 터뜨렸어. Hello again, hello. I just called to say goodbye. 추모객들은 대체 왜 웃는 걸까? 관 속에 누운 고인보다 살아있는 본인의 삶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지. 프로이트는 우리가 평소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억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쏟아붓는 심리적 에너지의 방출이 바로 농담이라고 주장했어. 죽음을 마주하던 무거운 중압감이 순식간에 내려오며 추모객들의 웃음이 유발된 거지. 고인이 남긴 농담이 꽉 조인 벨트를 풀듯 느슨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슬픔과 엄중함으로 억압받던 추모객들의 에너지가 웃음의 형태로
상태로 터져버렸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방출 이론인데 우리가 야한 농담에 낄낄거리는 이유도 이와 비슷해. 엄격하고 지고한 가치를 두는 성이라는 주제를 가볍게 끌어내리는 농담을 던짐으로써 억압이 잠시 방출되는 효과를 느끼며 웃게 되는 거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웃음은 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서 촉발되죠. 좌뇌는 계산하고 추론하는 논리적 기능을 담당하기에 감각이 받아들이는 괴상하고 역설적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장례식장에서 농담이라니. 아주 비논리적인 이런 상황에서 허를 찔린 좌뇌는 즉시 고장 상태에 빠지며 이 이상한 정보를 우뇌에게 보냅니다. 미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이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게 된 우뇌는 순간적인 전류를 보내러 좌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한편 그 사이에 자신은 이 정보에 대해 개인적이고도 예술적인 설명을 시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뇌의 역할은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깨어있는 좌뇌의 순간적인 활동 정지는 즉시 대뇌의 이완과 엔도르핀의 분비를 초래하죠. 역설적인 정보가 좌뇌에게 거북하게 느껴질수록 우뇌는 더 강한 전류를 보내게 되고 엔도르핀의 분비량은 더욱 많아집니다. 동시에 이질적인 정보가 야기하는 긴장 상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메커니즘으로서 온몸이 긴장 완화를 시작하지요. 허파는 공기를 체외로 세차게 배출하기 시작하고 이어 광대뼈, 근육 및 흉곽과 복부의 단속적인 움직임으로 몸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곧 웃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뇌는 이 이상하고 이질적인 정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활동을 정지시킨다는 거야. 즉 고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 고정 상태가 기묘한 쾌락의 원천이 되고 노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웃음으로 탄생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만담꾼 정치가로 역사상 가장 유쾌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키케로는 가장 흔한 농담은 예상치 못한 것이 튀어나올 때라고 말했어. 이것이 바로 유머의 구조와 이론이지. 깔깔대며 시원찮게 웃어넘겼던 가벼운 유머의 저변에는 아주 무거운 철학적 심리학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지. 때문에 유머를 분석한 테리 이글턴은 책에서 걱정스러운 염려로 첫 문장을 시작했어. 유머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농담은 분석하는 순간 끝장이라고 멋쩍게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유머의 기반을 분석하며 살면 웃을거리가 사라지고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거든. 이것이 5월 이론인지 아따 이 양반들 도대체 어찌 듣는 거야? 억압과 긴장의 방출인지 아빠 왔다. 이상한 구조화의 결과인지. 이런 심각한 분석을 하면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암만 재밌는 예능을 봐도 허파가 바람을 세차게 내뿜는 웃음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생기면 오늘 한 이야기는 훌훌 털어 잊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유머를 마음껏 즐겨봐. 에세이의 한 구절을 읊어줄 테니 편안하게 들어봐. 살수록 심각한 일들이 천지로 어깨를 짓누른다. 어른의 무게와 진중함을 미덕으로 치는 세상에서 한없이 가벼운 유머는 저평가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한 적 있다. 놀랍도록 완벽하고 생각보다 거대한 유머의 힘을 말이다.